네, 이번 시간에는 미적분 원이죠. 거기에서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을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이라는 것은 우리 극한을 배워가면서 어떤 그래프가 연속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좀 써보기는 했었는데, 자세하게 뭐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 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연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의 상태, 어떤 식의 상태가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연속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연속이라고 한대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용할 수 있으면 이 단원의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 x는 a에서, 특정한 그 숫자에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킬 때 우리는 이 그래프가, 이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함수 fx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함수 fx가 x는 a, 특정한 그 숫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x가 a일 때 거기에 대한 함수값 fa가 존재를 합니다. 그쵸? fa 뭐 또는 이걸 뭐 l이라고 할까요? 특정 숫자 l로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극한값 a에서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한다.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졌을 때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래프, 그러니까 어긋나 있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진 그래프. 네, 부드럽게, 지금 이 그래프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여야 된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결국엔 주어진 좌극한값과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발음 왜 이래? 함수값이 존재를 할 때, 미안합니다. 발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연습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 극한값과 특정한 그 숫자에서의 함수값이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었을 때 그 함수는 거기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 조금만 두꺼운 펜을 활용을 해볼게요. 네, 이 정도. 결국은 무엇이냐? 좌극한값과, 적어주세요. 함수값과 우극한값이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연속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숫자 a에서 연속한다. 네. 그럼 불연속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주어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을 때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럼 그 연속인 그래프는 지금 여기 그림 오른쪽 부러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부드럽게 연결된 그래프이면서 그 a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될 때, 그럼 불연속의 그래프는 어떤가 한번 보자. 자,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이런 그래프인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 하필이면 그 A에서의 그 숫자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하지만 이때 무엇은 존재하냐면 지금 부드럽게 이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부드러운 그래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지금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그래프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어긋나 있죠. 어긋나 있어. 그랬을 때는 뭐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죠? A에서의 함수값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점, 뭐 여기를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어긋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도 지금 부드러운 그래프죠. 그리고 자, 얘도 지금 부드러운 그래프이기 때문에 부드럽다. 그럼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A에서의. 그 다음에 점 A에서의 점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L로 그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네, 함수값도 지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극한값은 뭐 M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 함수값은 L인 거예요.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경우죠. 둘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씩 다 지금 존재하지 않을 때, 만족시키지 못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fx가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래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보겠습니다. f1은 뭐예요? 1 대입하니까 3이죠. 네. 너무 작나요? 네, 이렇게 키울게요. 자,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예요. 자, 얘는 지금 우리 굳이 좌극한 우극한 안 구해도 다항함수잖아요. 그럼 그냥 대입해서 존재하네요.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 봤더니 둘 다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일단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를 하는지 볼게요. 함수값이. 자, x는 1에서라고 했으니까 f1은 0분의 1이네. 그러면 이런 숫자는 안 되잖아. 그러면은 함수값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함수값은 존재하는지 봅시다. 리미트 x가 근데 사실 첫 번째 조건부터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건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네, x는 1에서 불연속인 겁니다. 네, 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무슨 모양이 되냐? 0분의 k 꼴이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얘는 뭐예요? 무한대로 발산이잖아. 발산.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도 함수값도 x는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세 번째, 둘은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이 식은 불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죠. 네, 불연속이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딱 보이잖아요. 네, 이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겠구나. 그러면 불연속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원래는. 네. 다음에 요건 이제 용어적인 부분을 배울 건데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구간. 이거 무슨 얘기냐? 구간. 자, 두 실수 A, B. A가 B보다 작은 상황이래요. 그랬을 때 그 X의 값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얘는 지금 포함되어 있고
얘는 포함된 A, B를 포함하지 않고 얘는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고 여기는 A는 포함하지 않지만 B는 포함한다라는 부등식 그 구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구간을 더 이상 이 부등호로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를 함축해서 이렇게 얘를 함축해서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왜? 다 쓰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의 구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자, 그럼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지금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자, 등호, 즉 A와 B를 포함하는 구간과 A와 B를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보게 되니까 둘 다 포함하는 구간은 양쪽에 대괄호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구간은 소괄호가 있어요. 이걸 보았을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자, 포함한다. 한다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대괄호를 쓰는 거죠. 즉, 얘는 등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괄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등호가 어떻다?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등호가 있어서 A가 포함된다. 그 다음 B는 여기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얘는 등호가 A 쪽에 없어서 여기에다가 포함하지 않고 B에 등호가 있어서 B를 포함한다 해서 대괄호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 X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중괄호. 이거 바입니다. 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등호가 지금 성립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명칭이 있는데 양쪽이 다 닫혀 있어서 우리는 이 구간을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A와 B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부터 뭐 x가 뭐 1까지래. 그러면 딱 마이너스 2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에서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울 때까지 작아질 수 있는 거고 1이라는 숫자에 가까울 때까지 한없이 가까울 때까지 커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닫힌 구간의 반대인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씩 열렸거나 반씩 닫힌 구간을 반닫힌 구간 또는 반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정의역의 범위가 뭐 이런 식으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a보다 크다.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 말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자, a까지는 내가 해당돼서, a까지는 내가 최대치는 a로 볼 거야. 근데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구간에 대해서니까 얘보다는 a보다 작은 숫자들은 뭐예요? 무한대죠. 음의 무한대. 그리고 얘는 무한대가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열린 구간으로 해서 얘는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x가 a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a에 가까우면서 한없이 커질 수는 있지만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여기도 열린 구간.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열린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설명이면 되겠죠, 충분히.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x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말들도 많이 나와요. 자, 실수 전체.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숫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 쪽으로나 양의 무한대 쪽으로나 끝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실수 전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표현을 실수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럼 각 구간을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고 했을 때 닫힌 구간 같은 경우에는 딱 끝맺음이 있어서 이렇게 막혀 있죠. A, B가. 그 다음에 열린 구간은 뻥 뚫어 놓게 되죠. 그 다음에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은 한쪽을 닫아놨고 한쪽은 열어놓은 상태,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보다 작은 상태, 얘는 뭐야? A보다 작거나, 아이고, 정의역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죠. 네, 그 다음 얘는 정의역 X가 그냥 A보다 작은 상태, 뻥 뚫려 있잖아 여기. 그 다음 얘는 정의역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 얘는 정의역 X가 A보다 큰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보게 되면은 fx가 루트 x 플러스 2래요. 그랬을 때 우리 얘는 무리함수인데, 이 무리함수 루트 안의 숫자는 뭐보다 커야 돼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의 정의역은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얘의 정의역을 어떻게 표현하냐.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로 끝없이 퍼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함수의 특징들을, 연속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이제 연속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 무엇이 있어야 돼? 첫 번째, 함수값이 그 특정 A, 조금 크게 써야겠다. 함수값이 특정 A에서 존재를 했어야 됐죠?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극한값이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과 뭐가 같아야 돼요? 극한값이 같아야 됐다. 이랬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속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함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특징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볼게요. 자, 다항함수는 뭐였어요? 다항함수는 그냥 y는 뭐 x제곱, 뭐 y는 2x 플러스 1, 또는 뭐 여기다 써있다. y는 2x 플러스 1, 또는 y는 뭐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세제곱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들을 우린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는 이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얘는 뭐 이렇게 U자형 그래프가 되겠고, 얘는 직선형 그래프고, 얘는 뭐 이런 식의 곡선의 형태가 되겠죠. 어찌됐든 얘는 끊김없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네, 특정한 조건이 없다면 어찌됐든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y는 fx분의 gx. 자, 요런 상태에서는요, 이거 위의 문제와 비슷하죠.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예제를 풀어봤을 때, 어디였냐? 네, 어디였죠? 문제가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네요. 오른쪽에. 자, 이 예제 문제. 자, 얘가 바로 어떤 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뭐 말하자면 gx분의 뭐 hx의 형태인데, 지금 gx가 뭐가 되지 말아야 되냐면 0이 되지 말아야 그때 우리 함수값을 연속이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gx가 0이 되는 구간이 딱 어디였어요? x는 1일 때잖아요. 1 집어넣으니까 0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는 연속이었었는데, x가 1일 때는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문제도 하필이면 x는 1에서의 연속 여부, 불연속 여부를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그때의 이 그래프, 이 함수는 불연속이다 라고 답을 했었던 거죠. 자, 그 문제가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건이 있죠. 딱 fx가 뭐가 아닐 때, 즉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연속이고, 그죠? 네, fx가 0이 아닐 때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풀었죠? 여기. 자, y는 루트 fx, 즉 무리함수입니다. 자, 아까도 무슨 얘기 했냐면 fx, 루트 x 플러스 2가 그거의 정의역은 무엇이었냐면은
x 플러스 2, 즉 루트 안에 있는 그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모든 함수값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무리함수의 특성상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값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정의역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정의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 여기에서는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다항함수일 때는 그냥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이고, 이런 분모, 분수꼴, 즉 유리함수의 형태,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리함수의 형태에서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서는 연속, 0이 되는 그 순간에서는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같은 지금 이 형태에서는요, 이 안에 있는 fx, 그 다항식의 꼴이, 다항함수의 꼴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연속이지만, 이럴 때는 연속이지만 0보다 작을 때는 불연속이다 라고 그런 조건들이 붙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속과 불연속을 따질 때에는 특정한 그 숫자 a에서의 함수값, 특정한 숫자, 그 숫자 a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극한값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은 수여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정리하면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같았을 때 연속이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불연속일 때의 그래프의 특징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을 이제 쉽게 표현하는 구간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정의역의 구간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들의 특징들 3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소주제 3가지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